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질의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기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우선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도내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은 지역 환경과 여건을 살피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시급한 정책과 주민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한 끝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투입되는 지방보조금은 지역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는 재원인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좀 띄워주십시오. 예.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비율 및 부서별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당초 예산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년 63.9%, 20년 62.5%, 21년 6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간 평균 62.6%가 전체 예산 중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21년 기준 전체 예산 8조 652억 중 보조금은 4조 9,626억 원으로 61.5%가 보조금입니다. 이렇듯 예산 중 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부서별 지방보조금 현황은 표와 같이 90개 부서 중 95% 이상 비율을 차지하는 부서가 15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부지사 이필령입니다. 예,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현재 전체 실국 중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갖추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저출산 보건복지실이라든가 농림축산국 등 그 보조금 비율이 전체 예산 중에서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특별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나머지 사업 실구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 정산까지 같이 똑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특히 보조금 예산이 전체 실국 전체 예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출산 보건복지실이나 다음 뭐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축산국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모든 사업 부서가 똑같은. 그런데 이건 조금 더 별도로 좀 어떤 운영 방식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99.9%가 지방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데가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식량원예과, 축산과 이 정도는 지금 99% 이상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집행을 절차를 조금 사실은 일련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의 자체 점검이라든가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 동안 2차 심의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규모가 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할 때 이제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보완 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는 어떤 동일한 절차를 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절차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신청 절차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신청 절차는 우선 공모 절차 이행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보조 사업자 선정 심사는 1차적으로 사업예산부서에서 심사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다음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죠? 예. 예. 보조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집행과 정산 자료를 다음 연도 2월까지 도에 제출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이게 지금 지금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보조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저 절차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0년 기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총 9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에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 중 서면 심사는 수시 2차와 4차의 그 서면 심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며칠 전까지 그 심의 자료를 배부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보통 그 대면 심사는 일주일 전에 하고 있고요. 일주일 서면 전에. 심의는 최소 3일 이상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3일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 그게 보통 충분한 몇백 건, 시간이 몇십 아니라고 건 되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서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안건 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뭐 서너 건, 대여섯 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 시간이면은 심의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그 3월 달에 서면 심의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긴급 자금 관련 사업에 해서 6건에 한 3일 시간을 좀 기간을 뒀고요. 2차 때는 7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한 건인데 4일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총 1년에 9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나와 있는데 9번의 심의위원회 개최로 제대로 된 선정 심사부터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9번으로 충분하다고 보셔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사업 숫자가 상당히 많죠. 많은데 지금 숫자에 비해서 심의회가 10회 정도, 보통 연평균 10회 내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그런 보조금 심의회 운영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최고 많은 게 절반 이상이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심의제를 하는데 그때는 그 많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한 2주간 심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의견을 모아서 본회의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심의 횟수가 10회 정도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그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국가정책연구 수탁과제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형식적인 심의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건 담당 공무원들이 이건 다 응답한 겁니다. 그런데 47.6%가 형식적으로 심의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저 뒤에 잠깐 좀 보십시오. 운영평가 반영 미비가 12%고 형식적인 심의가 47.6%입니다.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건 다 답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 충남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9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저 부분을 100% 밀도 있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나름대로 주어진 제도와 그 인력 여건으로 시간 일정에 맞춰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운영 평가에 대한 1차 검토를 사업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를 총괄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마저 형식적인 심의로 일관한다면 실질적인 보조금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앞으로 좀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그 보조금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서 사전 심사 검토 의견을 서로 상호 교환하고요. 위원님들 간에 이제 의견이 좀 일치되지 않으면 사업부서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가지고 심의 내실을 좀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서의 이제 자체 검토의 적정성이라든가 일관성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그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13일부터 또 법이 바뀝니다. 보조금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심의 대상의 그 신고포사금 지급이라든가 지방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관한 사항을 좀 추가할 계획에 있고요. 또 저희 지금 의회하고 이제 협조해가지고 뭐 좀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민간 보조금 원가의 산정 기준을 보조금 심의에서도 이렇게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심의회 개최 횟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제출받은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54개의 보조사업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 자체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심의를 받은 사업은 154개 중 25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저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외부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게 16.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지금 사업부서의 자체 심사에서는 외부 전문가 참여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병행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식을 두 개를. 네, 그래서 좀 특히 좀 외부 전문가도 특히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게 그 우리 도민들의 직접적인 그 어떤 피부로 와닿는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그 또 특히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좀 심의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자체 점검 시에도 가급적이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좀 많은데 그냥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예. 21년 본예산 심의건 1,516건 중 47건이 특히 지금 잠깐 좀 표 좀 보여주실랍니까? 예. 47건이 수정 가결건이었고 이 중 심의 성과가 미흡한데도 수정 가결건이 약 한 20건. 여기 다음 표 좀 보여주십시오. 예. 매우 미흡이나 수정 가결건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보고 예, 있습니다. 미흡도 다 수정 가결.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사진. 예. 또한 매우 미흡 역시도 일몰이라든지 이루어지지 않고 수정 가결로 또 다 예산이 또 통과가 됐어요. 그 심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뭐 보조금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정상 사업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차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연결고리를 두고 있는데 뭐 여기 다 제가 자세히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성과가 좀 미흡해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은 거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양해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물제라든가 예산 삭감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예산 총괄팀과 보조금 관리팀과의 제가 보기에는 좀 업무 협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현상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다음 그 연마다 계속 연속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재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따라서 사업 효과성 검증에도 미흡임에도 예산 삭감 일몰되지 않는 등 사후 처리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평가 시기가 법적 기한에 따르게 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올해 심의하는 게 그 2년 전에 결과를 가지고 살짝 심의를 하게 되지 작년치, 않습니까? 예. 3년치를 가지고 심의를 하다 작년도는 보니까 전년도 예, 성과를 조금 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조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그 3년간의 그 틈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게 보조금 사업 평가가 사후 평가라는 제도의 특성상 뭐 3년 주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 수행 실적을 당해년도 이렇게 계속 점검을 매 분기당 2대 이상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부서의 자체 점검, 당해년도에서 자체 점검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아까 그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그 21년 1월 12일 날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 성과를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충남도는 보조금 관리팀이 18년도에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보조금 관리팀이. 18년도 정확한 지금 연도는 그렇게 제가 제가, 기억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총괄정산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예. 일괄정산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제 18년도에 구성되고 운영되고 예. 있다라고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이제 그 여기 존경하는 20 의원 마찬가지고 또 김현 의원님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도정 질의 5분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보조금의 중요성도 또 충분히 또 감안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팀은 팀장 외에 3명의 직원이 보조금, 지방보조금 선정, 과정 점검,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만 해도 61.5%가 넘는 보조 사업을 3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역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팀이 있고, 감사팀에는 팀장 포함 4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21년 기준 이제 약 그 4조 9천, 약 5조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담당관실의 보조금 관리팀의 인력 증원과 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팀의 확대 역시도 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조금 사업 수도 많고 유형도 다양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실질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좀 더 이 업무 양이라든가 그 제도의 이제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인력 증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조금 관리팀은 사전이고 보조금 관리팀은 사전과 보조금 그 감사팀은 사후지 않습니까? 사전과 사후가 예, 그런 조금 개념이라고 이렇게 좀 예, 같이 보십니다. 좀 더 충원이 되고 좀 더 관리가 철저히 된다 하면 우리 충남도의 보조금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여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어르신 지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예, 예, 부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도내 기업 직장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도내 기업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소속 입단 추진 실적을
실적인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기준 7개의 기업에 21명의 장애인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1명 모두 장애 정도는 중증이며 볼링, 보치아, 펜싱, 농구, 탁구 등 총 9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경기부의 선수들의 연령층 역시도 좀 다양합니다. 19세에서 최고 72세까지 연령층 역시 다양하고 있습니다. 예. 급여 지급의 폭은 적게는 73만 6천 원부터 많게는 120만 원까지 지급 폭 역시 큽니다.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에 중증장애인은 1명을 채용하면 2명의 고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선수를 고용하는데도 정작 선수들의 1인당 평균은 급여는 월 1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문화체육부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도내기업 직장장애인 운동경기부에 장애인을 입단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우리 평소 우리 장애인 체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대안도 많이 제시해주신 우리 정병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상 이 장애인 스포츠의 고질적인 현안 과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스포츠계 일종의 이제 저변이 얕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국제 대회라든가 이런 어떤 대회 중에는 상당히 이제 사회적 관심이 있다가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장애인 체육팀이 해체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우리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생활 안전망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위기가 오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체육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인 많은 팀들 좀 창단을 좀 권고를 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어떤 이 체육 참여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크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장애인의 그 생활 안전망을 통해서 선수들이 장애의 벽을 넘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직업 소개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장애인 체육 발전에 1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잠깐 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게 과연 장애인 체육 발전에다 기반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직업 소개서의 개념으로 취업을 그냥 장애인들 취업도 좋습니다. 취업도 좋은데 지금 급여 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최저 73만, 급여 현황을 좀 보십시오. 앞으로 넘겨주세요. 처음에 거. 예. 지금 73만 6천 원에서 제일 많은 한 분이 지금 120만 원을 받고 계셔요. 이게 지금 주급여가 아닙니다. 월급여입니다. 월급여인데 지금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예. 도내기업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을 이게 충남 아마 장애인 체육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이거 예.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저 지침은 이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 정도 이제 참여할 정도 되면 장애인 체육의 엘리트 체육 선수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어떤 선수의 종목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기준을 만든 걸로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국가대표급이 월 150만 원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국가대표급 월 150만 원, 그 다음에 신인 및 기타 제일 낮은 90만 원, 90만 원 가지고 장애인이 스스로 저기 일어서 자립할 수 있어요? 월? 저는 도저히 이거 우리 장애인 체육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90만 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물론 그래야 나중에 이제 해명은 들었습니다. 4시간 기준. 왜 장애인 4시간만 일을 해야 되죠? 운동을. 노동부에서 정하는 8시간 기준 급여를 최소한도 최저임금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가 150만 원부터 최저가 90만 원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앞에 그 보시면 지금 우리 지침에서 만들어 놓은 90만 원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73만 6천 원짜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조금 참 답답합니다. 예, 의원님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의원님 전체적으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 더불어 잘 사는 이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함께 가는 의식이 함께 가야 이 문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느니 저희가 이제 장애인 체육 선수를 이제 채용을 함으로써 이제 부담금 그 예산으로 이렇게 이제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다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풀타임 8시간 하면 최저 시간만 받아도 182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기업의 또 나름의 이게 이제 근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고 문제 이런 문제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을 아직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실과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어떤 우리 돌봄의 필요성 이런 부분의 가치가 함께 가야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된다는 부분. 저희가 이제 작년도 저희가 지사님 그 서한도 257개 기업에 다 서한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그 중에 7개 기업만 참여를 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꾸준히 설득을 해서 기업이 같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데 많이 동참을 하도록 저희가 그런데 열을 좀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지사님, 저희 지금 이거 역시도 사실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남에서는 예. 상당히 지금 타시도에서 하지 않는 선도적으로 지금 이걸 지금 잘 시행하고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저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충남도에 좀 대안을 하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음 표를 5번 표를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지금 기업에서 장애인 선수를 고용함으로써 지금 4번 표 잠깐 좀 보실까요? 예. 예. 보시면 지금 5구간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고용 부담금, 기업에서 장애인 미고용 시 5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고용 부담금 최저 구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1명을 고용했을 때 연간 약 5억 4,300만 원의 고용 부담금을 기업에서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7개 기업에서 최저 구간으로 계산했을 때. 다음 표 넘겨주세요. 예. 예. 5억 4,300만 원 정도의 고용 부담금을 지금 기업에서는 면제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납부를 면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냐 그러면 2억 4,200만 원입니다. 지금 아까 21명의 급여가 2억 4,200만 원의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될 걸 면제를 받고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약 3억 이상의 최저 구간으로 계산을 해도 3억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납득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 이건 지금 아까 황익란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여기에 제외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는 약 한 3억 정도의 지금 이익을 보고 있어요. 최저 구간으로 계산을 해도. 이거는 기업에다 이익을 주는 거지. 이거 장애인 선수들을 이게 맞냐라는 거죠. 다음 한번 더 봐보십시오. 최고 구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한 9억 4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2억 4,200을 급여로 줘요. 그러면 약 6억 6천 정도의 기업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 2배 이상으로 최저 구간, 최고 구간을. 그래서 본 의원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애인 그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는 만큼은 장애인 선수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줬을 때 최저 구간으로 아까 그 표에서 보신 대로 107만 8천원이지 않습니까? 최저 구간으로 계산을 해도 월 200만 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 100%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두 명분이 그 인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 107만 원 두 명 하면 그래도 215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최저 급여는 넘어갈 수가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100만 원, 73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지금 기업에는 저렇게 막대한 지금 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 체육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지금 표를 보고 뭐 좀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기업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중증장애인 한 명을 이제 이렇게 장애인 체육선수 한 명을 고용을 하면 1년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기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증장애인 한 명을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혜택을 보더라도 실제로 제가 이제 장애인 체육회 또는 기업계 현실을 제가 작년 연말에 7개 기업 관계자들을 한번 간담회를 제가 한번 애로사항 겸 건의 차원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제일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현재 그 인근 체육 시설에서 한 4시간씩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 체육 선수분들의 어떤 관리 문제나 근태 문제라든가 혹시나 또 사고 발생을 했을 때 염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관심과 이런 거를 좀 많이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감면을 보더라도 채용은 조금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부지사님.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이 뭐냐 그러면 기업에도 이익이 있어야 장애인 선수를 당연히 고용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에도 이익이 있어야. 저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함으로써 기업에 어떤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만큼은 우리 선수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 4개 의료원회가 총 21명이 지금 장애인 21명 미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내는 그 고용부담금이 2억 2,9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20년 기준으로 2억 2,900만 원의 지금 고용부담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어요. 우리 의료원 4개 의료원에서. 예. 그러면 이 선수들을 21명 미고용으로 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 선수로 채용할 경우 11명만 채용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약 최소한도 2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고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급여는 돼야 이 선수들이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을 하고 뭔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100만 원을 급여 100만 원을 줘도 제가 이제 답변서를 받고 너무 좀 참 화가 났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아도 장애인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한테 답변서를 보냈어요. 자, 과연 이게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으면 100만 원 줘도 진짜 그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제가 만나봐도 그 선수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그걸 선수들이 좋아한다라고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선수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최소한도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급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은 맞춰줘야 이 선수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지사님 이건 좀 한번 좀 개선의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그 지금 우리 위원장님 제시하신 그 제안 부분 상당히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이 좀 선도적으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장애인 분들이 사실 왜 4시간만 이렇게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진짜 좀 안타까우면서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다 하는 저도 생각은 확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과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빨리 시일에 조화를 시키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과제고요. 저희가 하여튼 특히 이제 우리 도가 우리 지사님 철학이 이제 양극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4개 의료원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수준보다는 함께 우리 예. 도의회와 함께 정말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면 예,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예, 선수들이 장애의 벽을 넘어 생계 걱정 없이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충남도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선수들의 생활 안전망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과 간이 협업하여 장애인도 직장인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도내 시스템 역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선수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